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28일 날 목요일 날 고3들 모의고사가 있죠. 자, 오늘 이 모의고사는요, 고3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재수생들은 작년에 겪어봤기 때문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잘 지냈겠지만요, 당황하고 그러고 지냈겠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은 또 그렇게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렇게 지내지 마시라 하는 뜻에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3들의 3월 모의고사 그러면 여러 가지 낭설들이 많습니다. 3월 모의고사 점수가 곧 수능 점수다. 그리고 아무리 공부해도 3월 모의고사 점수보다 더 올라가지 않는다. 그게 수능 점수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요. 대책이 없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극히 잘못됐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낭설들 때문에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느라고 전체적인 수능의 흐름, 공부안의 흐름을 망치지 말라. 그런 뜻에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올해 고3들이나 재수생들이나 삼수생, N수생들이 치르는 수능은요, 11월 14일 목요일, 이건 옛날부터 목요일 날 이렇게 치러 왔습니다. 그럼 오늘로부터 얼마나 남았느냐, 뭐 네이버 이런 데 보면은 수능 치면은 241일, 8개월, 약 8개월 남았다 그래서 240일이나 남았네. 이게 날수로 보면은 또 그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제 고3들 기준으로 보면 8달 남았다고 치고요. 재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까지가 이제 대학 갈 때 원서 쓸 때 성적이 들어가죠. 그러면 최소한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3번 치르는데 각각 최소한도 2주, 많게는 한 달씩 막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봐서 2주씩 준비한다 그래도 6주가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날아가죠. 그리고 6월, 9월 모의고사도 있고요. 또 교육청 모의고사 이래서 최소한도 6회 치르다 보면 이것도 준비하다 보면요. 또 한 해당 1주라고 치고 6주가 또 날아갑니다. 거기다가 뭐 또 추석 연휴 있죠. 연휴가 또 몇 번 있습니다. 물론 연휴 기간에 공부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요. 일반적인 아이들은 연휴를 아주 잘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계획만 잡고 연휴 때는 안 씁니다. 뭐 첫날 하루쯤 쉬고 뭐 이러다 보면 나머지 다 흐지부지 하는 게 일반적인 그 흐름이에요. 그리고 또 방학하기 전에 기말고사를 치르고 또 일주일 정도는 그냥 또 뭐 계획 잡는다고 또 날아가고요. 이렇게 보면은요, 자, 그 여러 가지 제가 앞에 언급했던 6주 또 방학 전후로 해서 최소한도 1주에서 2주 하면 14주가 날아갑니다. 거기다가 재학생들은 뭐 세특이니 또 뭐 이리저리 신경 쓰고 자료 만들고 하다 보면 최소한도 4주가 다 날아간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게 흐트러지는 4주가 보내요. 이게 합쳐보면 18주입니다. 18주. 주식이 18주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좀 더 18주에서 줄여서 16주라 그래도 4개월 이 수능 공부를 준비하는데 그냥 날아갑니다. 그럼 앞에서 언급했듯이 8개월이 남았는데 4개월이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그냥 날아가요. 그러면 아이가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약 4개월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거는요, 모든 입시 전문가들이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많이 언급들 할 거예요. 근데 조금 과장된 건 있을지 몰라도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흐름을 볼 때는 이건 충분히 관심을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럼 4개월 공부를 할 수 있는,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4개월 봐야 되는 과목은
최소한 5과목, 국영수, 탐구 2과목. 자, 물론 국영수가 중요하니까요. 국어 한 달, 수학 한 달, 영어 한 달, 탐구 2과목 한 달. 그러니까 2주 만에 하나씩 완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끔찍하죠. 여러분들 3년 동안 그 수학 매달려서 그것이 한 달 동안 준비한다고 될까요? 그 많은 기간을 국어 공부를 해왔는데 한 달간 공부해서 수능이 준비가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나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영상을 꺼버리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런 이야기들, 야, 시간이 없다 하는 그 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앞으로 8개월 동안 제대로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고. 자, 8개월일 그 기간이면요.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를 하면 수능 전날까지라도 좋으니까 국어, 영어, 수학, 뭐 탐구 2과목, 5과목을 차분하게 준비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가 않죠. 모의고사니 뭐 이래가지고 흔들리니까 중간고사니 기말고사니 뭐 명절이니. 그래서요. 제가 당부드리는데요. 수능 전날까지라도 고등학교 고교 기본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어떤 인강을 들어도 가장 기본 강의 하나, 수학을 들어도 기본서 하나, 영어를 들어도 기본서 하나의 어휘, 탐구는 그때그때 해도 전에 뭐 국영수처럼 전 과정이 들됐다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니까요. 제대로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정신만 바짝 차리고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에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의고사에 흔들리고 자꾸 점수 올려보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모의고사를 다들 내 수능 점수야 죄송합니다. 이러고 모의고사 점수를 어떻게든지 올려보겠다고 하던 공부하던 계획을 잠시 멈추고 뒤에서 문제풀이 막 한다거나, 물론 앞으로 수능 보는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제대로 준비를 하려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모의고사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오늘이 만약 27, 내일 모의고사가 있네. 가서 치르세요. 단 수능하고 똑같이 치르라는 얘기예요. 자, 메모를 하시든지 해도 좋아요. 자기가 모의고사를 치르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을 한다면요,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을 하지 말고요, 내가 수능을 보는데 과목별로 어느 부분이 약한지 그것을 찾는 계기로 삼든가 기회로 삼든가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치를 때는요, 뭐 국어 첫 시간에 45문제인데 풀어가다가 내가 여태까지 배우지 못한 게 나왔어, 이러면 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두세요. 이건 내 약점이니까. 이거는요, 공부를 하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자기는 문제를 이거 못 푸는 문제가 등장했어. 이거는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나한테는 기회고요, 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럼 놔두고 집에 와서 그 부분을 공부해서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이래야 그 부분이 클리어링이 되는 거예요. 뭐 점수 올려보겠다고 뭐 선지를 뭐 이렇게 비교해서 3개는 아니고 2개니까 요 둘 중에서 뭐 이렇게 해서 찍고, 그래서 점수 얻어가지고 거품 있는 점수를 20%를 더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어떤 멘붕에 빠지려고 그러세요.
모의고사는요, 나한테 제일 유리한 쪽으로는 보란 얘기예요. 절대로 1시간 끝나고 9시간 끝나고 답 맞춰보지 말고요. 자기가 거기 다 기록해놨잖아요.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기다렸다가 수학을 치르고, 수학에서 가장 큰 힌트를 드리면요,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는 두 번째고요, 정해진 시간에 100분 안에 30문제를 풀 수 있는 계산력이 제일 중요해요. 정확히 풀어보세요. 정확히. 내가 못 푸는 문제 남겨두세요. 체크하고 집에 와서 다시 풀어보세요. 그러면 수학 시간에 잘 안 떠올랐던 거는 그쪽에 복습이 덜 됐던 거거나 내가 공부를 안 했거나, 그거는 공부하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고요. 영어 시간이 딱 됐어요. 뭐 하나 틀리거나 두 개 틀리거나 다 맞거나 하는 애들이 많겠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대로 그냥 두세요. 시험 치르고요. 딱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빨간 형광펜을 가지고 지문을 한번 읽으세요. 쭉 읽으면서 내가 여기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단어 쫙쫙 그으세요. 잡아내세요. 단어부터. 국어나 영어에서는요, 단어 모르면 시험 못 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많았다 이러면요, 이제 앞으로 공부할 방법을 바꿔야죠. 맨날 문제풀이하고 뭐 문법이 어쩌고 저쩌고 다 구문이 어쩌고 다 필요 없고요. 어휘력을 늘리는데 방점을 두고 해야지 이것이 개선됩니다. 어휘력만 탄탄하면요, 만점 나오는 건 쉽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제가 언급을 안 해도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자, 수능 특강에서 모르는 단어 체크하세요.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어 체크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저는 가지고 있지만요,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8개월 후에 한번 보세요. 영어가 가장 많은 점수가 오르는 과목이 될 겁니다. 자, 탐구는요, 여태까지 고3에 와서 배우지 않았으니까, 약간 배웠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범위 내에서 3월 모의고사 날까요? 그러면 출제자들은 어떻게 내느냐? 고2 때 본 물화생질 풀과정 시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고2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왔고, 저는 방학 때 탐구하는 건 약간 좀 그렇다 그랬죠. 안 했으면은요, 내가 배웠던 거나 안 배웠던 거냐 판단했어요. 찍지 말고 집에 와서 기억, 니은, 디귿을 다시 검증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그래서 야, 이쪽 개념은 내가 완벽하게 잊어버렸구나 하는 건 그거 다시 금방 회복이 됩니다. 적어도 1, 20분 안에 회복이 돼요. 그러지 그걸 한 문제 풀이 방법을 배우거나 그거 이건 이렇다, 답 보는, 어느 정도 공부한 애들은 답 보는 순간에 자기가 왜 틀린지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큰 약점이라는 걸 모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요, 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미적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공통적인 이 커리큘럼으로 봤을 때 그 상하, 원투 합쳐서 시험을 낼 거예요. 상하의 타이틀이 있는 문제는 시험에 안 나겠지만요. 집에 와서 다시 풀어보고 계산력이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요, 상하서부터 다시 계산력 기르시기 바랍니다. 상하가 안 되면 완투가 안 되고 완투가 안 되면 미적이 안 돼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으니까요. 모의고사 볼 때 흔들리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고3 와가지고 그 내신의 등급은 거의 안 변합니다. 시간 전략해서요, 수능 과목에 제대로 된 공부로 치중해 주라. 제 말 잘 듣고
맞아 하고 무릎을 치시고 그대로 하시는 분들은요, 수능 때 활짝 웃을 것입니다. 3월 모의고사 이후엔 공부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점수가 안 오른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이. 그 대표적인 건 맨날 문제만 푼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본기를 자기가 펑크난 부분, 확실치 않은 부분 다 메꿔 넣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할 때 스피드도 생기고 정확도도 생깁니다. 이해가시나요? 짧은 시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 하긴 좀 그런데요. 이런 맥락에서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로 치러라. 그리고 그 모의고사는 앞으로 내가 수능을 잘 보는 틀을 잡는데 이용을 잘 하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자, 240일이 남은 게 아니고요. 4개월 남았습니다.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정신 못 차리면 4개월도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현명하게 대처를 하면은요, 4개월이 아니라 8개월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모의고사 그냥 치르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잘 이용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